안녕하세요. 3 그리고 4주의 일진으로 배우는 사주명리학 제82강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양력으로 2019년 1월 27일이고 음력으로는 2018년 12월 22일입니다. 오늘의 명식을 보면 무술년, 을축월, 갑자일이 되고 오늘의 일진은 갑자가 됩니다. 자, 명식을 보면 갑목일간이라고 하는 것이 태어난 월령 축월에 이렇게 태어났습니다. 해서 오늘의 일간이라고 하는 것 갑목일간이고요. 그 다음에 오늘의 월령은 축월이 되겠죠. 일단 일간이라고 하는 것의 특성과 그 다음에 월령이라고 하는 특성을 알고 나서 그 다음에 사주가 어떻게 배합이 되면 좋을까를 추론해 보면은 사주를 보는 어떤 방법 측면에서 좀 수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먼저 일간을 보도록 하죠. 일간이라고 하는 것, 오늘은 갑목입니다. 갑목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대림목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죠. 대림목, 큰 숲을 이루는 나무를 말해요. 그래서 큰 숲을 이룰 때는 꼭 갑목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을목이라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갑목과 을목이 서로 뒤엉켜 있는 것, 이런 것을 뭐 삼림이라고 하죠. 삼림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죠. 삼림. 그래서 뭐 이런 것들 저런 것들이 다 이게 우거져서 산다라고 해서 이건 삼림이라고 하는데, 그 중에서 이 삼림을 이루는 것 중에서 큰 나무, 아름드리 큰 나무를 이렇게 대림목이라고 해요. 그래서 큰 숲을 이루는 나무다 해서 이제 대림목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 대림목이라고 하는 갑목은 향천성이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향천성이 있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옆으로 퍼져 나가는 것이 아니라, 자, 칡넝쿨 같으면 땅속 깊이 땅을 받고 먼 것을 감고 올라가면서 감을 것이 없으면 어떻게 돼? 옆으로 막 퍼져서 나가죠. 뭐 호박 넝쿨 같은 것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뭐 담쟁이 넝쿨 같은 것도 타고 올라갔을, 뭔가를 타고 이렇게 갈 것이 있을 때 위로 올라가지만은, 그렇죠. 그렇지 않으면 옆으로 푹 퍼집니다. 물고구마 푹 퍼지듯이. 근데 이제 갑목이라고 하는 것은 위로 옆으로 퍼지지 않고 위로 이제 뻗어서 올라가려고 하는 그런 성향이 있다라고 해서 향천성 이 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이제 그래서 향천성이 있다라고 해서 되게 보면 갑목 일간들 자기가 제일 높은 줄 알고 삽니다. 자존심도 굉장히 높은 줄 알고 살고요. 세상 자기 아니면 모든 것이 안 되는 줄 알고 살아요. 그래서 갑목 일간들 자존심이 강하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참고로 알아두시고요. 그다음에 오늘은 이제 갑목 이 나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해요. 나무라고 하는 것은 춘하 추동을 살죠. 춘하 추동. 자, 춘절 같은 경우는 이제 봄에 해당이 됩니다. 봄 같은 경우에는 겨울에 잔뜩 움츠러져 있던 나무의 기운이, 땅속에 뿌리에 저장되어 있던 나무의 기운이 이제 봄이 되면서부터 이제 따뜻한 온기가 이제 살아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얼었던 땅도 녹고 뿌리도 온기를 얻고, 그 다음에 봄이 되면 어떻게 돼요? 기후가 점점 이렇게 따뜻한 쪽으로 올라가죠. 그 다음에 인월, 묘월이 이제 봄, 진월도 이제 봄에 해당이 되는데, 인월은 초봄이고요. 묘월은 이제 깊은 봄 이렇게 해서 중춘 이렇게 표현을 하고, 이제 진월 같은 경우는 이제 늦봄이죠. 그래서 개춘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대개 인월 정도 되면은 양이 자월에서 1양이 희생해서 축월에 2양, 그 다음에 인월 되면 3양 정도 징기가 돼요. 그러면 양의 기운이 벌써부터 이제 우리 인간이 느끼기에는 아직은 인월 정도, 2월 정도면은 아직 쌀쌀할지는 모르겠지만, 이 기의 세계에서는 벌써 온기가 벌써 돌고 있거든요. 내적으로는. 이때 되면 어떻게 돼요? 나무 같은 경우도 이제 뿌리에 있던 수분이라든가 양분 같은 경우는 이제 줄기라든가 이제 위로 쫙 상승을 시킵니다. 그러면서 이제 한 해의 농사를, 나무로서의 한 해의 농사를 이제 하려고 하죠. 그래서 봄 인월 내지 봄 인묘 진월 같은 경우에 고로쇠 나무 같은 거 있죠. 고로쇠. 우리 고로쇠 물 많이 드셔보셨죠? 약간 우유, 반투명 우유 빛깔 같이 돼서 먹으면 약간 달콤하고 이제 맛있죠. 이제 시원하게 먹으면 기가 막힙니다. 그래서 이 고로쇠 물만 이렇게 먹게 되면은 지루합니다. 진짜 물만 먹는 것 같잖아요. 이걸 또 소주에 타 먹기도 그러니까. 그래서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이 고로쇠 물을 맛있게 많이 먹기 위해서는 짠 마른 오징어 있죠. 마른 오징어.
이 오징어랑 같이 먹으면은 오징어가 짭짤하기 때문에 이 고로쇠물을 많이 먹을 수 있다라고 이렇게 조언을 해주셔가지고 어느 때는 제가 이 오징어하고 고로쇠 많이 먹어봤습니다. 근데 그것도 적당히 먹어야지 좀 안 좋겠더라고 해서 고로쇠물 채취 같은 경우도 되게 이 봄에 하는 거예요. 왜냐? 봄이라고 하는 것이 목이 가장 왕성한 활동을 하는 때예요. 진짜 쉬운 말로 목이라고 하는 것이 인묘진 봄을 만나면 쉬운 말로 목의 입장에서는 최전성기를 만난 거예요. 이때 쉬운 말로 주식가 되면 상한가 치는 거죠. 가장 왕성한 활동을 하는 때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물도 가장 많이 빨아들이게 돼요. 그죠? 그러니까 반대로 보면 어떻게 돼요? 목이 가장 왕성할 때는 물을 많이 필요해서 물을 많이 빨아들이니까 수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돼요? 목의 입장에서 임묘진이 임관제왕지라고 하면 인간지 제왕지라고 하면 수는 이때는 어떻게 돼요? 약지로 목이 왕하니까 어떻게 돼요? 병사묘지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목은 왕해지고 수는 그만큼 약해진다라고 하는 뜻이죠. 그죠? 그래서 목이 임묘진에는 굉장히 왕하다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봄 되면 어떻게 돼요? 봄. 솔직히 실질적으로 보게 되면 봄은 이파리도 더 크고요. 그죠? 나무도 울창하게 숲을 이루고 뭐 산새도 막 짙은 녹색을 띠고 있어요. 그러면 겉으로 보기에는 봄보다는 여름이 더 목의 기운이 더 왕할 것 같은데 그건 이런 거예요. 봄에 왕성한 활동을 해가지고 물을 쫙 빨아들인 다음에 위로 다 해서 쫙 올려놓은 상태가 여름인 거예요. 근데 여름에는 더 크게 성장한 것이 아니라 봄에 빨아들였던 양분, 봄에 빨아들였던 수분 같은 거를 벌써 위로 다 뻗어 올려놨기 때문에 그것이 이파리도 되고요. 그 다음에 뭐 꽃도 피우게 되고 좀 있으면 어떻게 돼요? 과실도 맺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봄에 가장 왕성을 활동을 하는 것이고 여름에는 그만큼 했던 것을 유지만 하면 돼요. 유지만. 자, 사람이 대개 보면 30대, 40대, 50대 가장 왕성한 활동을 하잖아요. 뭐 이때는 그런 말도 있죠. 뭐 20대도 해당이 되겠지만 젊어서 고생은 사서도 한다 이런 말이 있어요. 이때는 뭘 해도 지치지 않고 뭘 해도 힘들지 않고 뭐 모험 정신이라든가 뭐 이렇게 뭐 좀 사람들이 안 된다라고 하는 것도 한번 또 이렇게 뭐 해보자 하는 배짱도 있고 해요. 이게 목이 봄을 만났을 때 그런 느낌이라고 하면 이제 50대, 60대, 70대 같으면은 사람들도 보면은 젊었을 때는 돈도 많지 않은 것 같고 그냥 열정페이 열기 갖고 사는 것 같지만 나이 들면 어떻게 돼요? 집도 하나 있는 것 같고 뭐 저금한 돈도 있는 것 같고 그죠? 뭐 생활 여유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활동적인 면에서 봤을 때는 젊었을 때 활동을 더 많이 하고 그 젊었을 때 활동한 것을 노후에는 그거를 유지하는 거죠. 뭐 유지도 하면서 뭐 좀 더 투자도 하고 좀 더 자기 일도 하긴 하지만 보다 왕성한 활동을 하는 것은 젊었을 때 하는 것이고 노년에는 젊었을 때 한 것을 가지고 이제 현상 유지 내지는 좀 더 발전을 모색하기 위해서 활동하는 것이죠. 나무도 마찬가지죠. 나무도 봄에는 가장 많은 일을 하는 거예요. 나무도 뭐 충분한 영양분이라든가 수분 같은 걸 많이 빨아들였다가 그것이 이제 하절 가면 나무로서 이제 노년기에 해당이 되는 거죠. 노년기. 그래서 이때 되면 이제 그걸 유지하는 정도의 물, 습기와 양분만 있으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건 춘하절 의 나무를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춘하절의 나무라고 하는 것은 생육하는 나무예요. 생육. 또는 성장하는 나무라는 거예요. 성장. 그래서 제가 가끔 말씀을 드릴 때 간목이라고 하는 것은 경금으로서 작벌해서 작벌해서 동량지목으로 써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죠. 근데 이것은 봄이나 여름 같은 때는 해당이 되지 않아요. 이때는 왜 그러냐면 생육하는 나무, 즉 우리가 다른 사람들한테 활목이다라고 이렇게 뭐 표현하시는 분도 있는데 살아있는 나무라는 표현인데 저는 요 명칭은 좀 적절하지 않은 것 같고 이때는 생육하는 나무기 때문에 이런 거죠. 쉬운 말로 나무가 사과나무라든가 배나무가 있어서 봄에 이제 꽃을 피우고 좀 이제 한 해 농사 좀 있으면 그 사과꽃 배꽃 피우고 그 다음에 사과 결실 맺고 겨울에 사과를 따야 되는데 그죠? 따야 되는데 경금으로서 작벌한다라고 하는 건 뭐예요? 지금 한창
물오르고 꽃피 올라오는데 그 가지로 다 잘라버린다는 얘기잖아요. 아니면 그 동량지목으로 쓰려고 밑둥 잘라버린다는 얘기밖에 더 되겠냐고 해서 동량지목으로 쓴다라고 하는 것은 춘하절에는 해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적천수에 이런 말도 있었죠. 춘불용금이라고 그랬어요. 봄에는 금을 쓰지 않습니다. 봄, 여름에는 동량지목으로 쓰는 용도는 거의 없어요. 이때는 생육하는 것이기 때문에 생육할 수 있는 크게 자라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러한 여건만 만들어 주면 돼요. 물론 봄이라든가 여름에도 금을 쓸 수는 있습니다. 근데 이때 금을 쓴다라고 하는 것은 작벌에서 동량지목으로 쓰는 것이 아니라 특히 하절에는 굉장히 뜨겁습니다. 그래서 이 뜨거울 때 이렇게 설명을 드릴까요? 이렇게 하면 자 5월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뜨겁단 말이죠. 그러면 간목이 5월에 태어났을 때는 이거는 금수 목화 진상관격이 되기 때문에 반드시 개수라고 하는 게 수가 있어서 열기도 시켜줘야 되고요. 열기도 시켜줘야 되고 물을 이렇게 공급해야 나무가 말씀드렸던 봄에 이렇게 드러냈던 가지라든가 그 꽃이라든가 이걸 유지할 수가 있게 되겠죠. 근데 개수만 가지고는 이거를 어떻게 돼요? 유지할 수가 없어요. 너무 약하죠. 4월, 5월 같은 경우는 수가 절대지에 해당이기 때문에 굉장히 약합니다. 그리고 비라고 하는 것도 잠깐 내리면 이 여름 같은 데는 뜨겁기 때문에 금방 증발돼서 없어져요. 그래서 이 물이라고 하는 것이 충분히 있어줘야 되는데 있다 말면 어떻게 돼요? 오히려 더 갈증이 나가야 되겠죠. 그래서 이 개수가 있으면 반드시 금이라고 하는 게 있어서 이렇게 금생수 해 주어야 수라고 하는 것이 충분히 열기도 식힐 수 있고 목도 자연할 수 있게 되겠죠. 이때 하절에 금을 쓰는 것은 나무를 동량지목 배기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수를 생하기 위해서 쓰는 것이고요. 예를 들어서 봄에도 예를 들어서 춘불용금이라고는 하지만 봄에도 금을 쓸 수는 있어요. 어떤 때냐면 다 목으로 이루어진 경우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그러면 어떻게 돼요? 목이 너무 왕하잖아요. 이런 경우는 아무리 뭐라 그럴까? 춘불용금이라 하더라도 이런 경우에는 반드시 경금이 있어서 뿌리 있는 경금이 있어서 이거는 어느 정도 적절하게 제어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뭐냐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자, 사과나무가 있습니다. 사과나무가 있는데 사과나무가 꽃을 피우면 적당히 피워야 돼요. 적당히 피워야 되는데 꽃을 너무 많이 피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나무가 물을 빨아들이는데 꽃이 너무 많게 되면 양분이라든가 수분이라든가 게 너무 많이 분산이 되죠. 그죠? 근데 이게 여름 가을로 가게 되면 그 꽃이라고 하는 곳에서 다시 이제 열매가 맺게 되는데 이게 너무 많게 되면 어떻게 돼요? 수분을 좀 어느 쪽으로 이렇게 몰아줘야 사과도 튼튼하게 크게 맛있게 이렇게 열리게 되는데 이게 꽃이 너무 많게 되면은 이게 가지가 열매가 너무 많아지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어떻게 되냐면 사과도 작아지고 당도도 떨어지고 맛도 없게 되죠. 그래서 봄에 이거 속가치기라고 하는 게 있어요. 명칭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그 과수원하시는 분들이 배나무라든가 사과나무 같은 것이 꽃이 너무 많이 피게 되면 꽃을 입으로 따버립니다. 필요 없는 것을 솎아내기를 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농사 짓는 사람들은 무슨 밭에다 이거 씨앗 같은 거 심잖아요. 근데 처음에 좀 많이 심다가 그 중에서 필요 없는 것들 빼버리고 실한 놈들만 딱 골라서 한단 말이죠. 이런 경우에 금을 쓴다라고 하는 개념인 것이지 원래 봄에 간목이 경금 금을 써가지고 작벌한다, 기둥을 베서 작벌한다 이런 개념은 아니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춘하절은 생육의 공이기 때문에 이때는 금으로서 동량지목을 만드는 그런 공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해되시겠죠? 자, 요 춘하절의 간목 생육하는 나무라고 하는 것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이때는 금을 쓰는 용도가 동량지목으로 쓰는 용도는 없다라고 하는 것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지금 추나절 했으니까 추동절이 있죠. 추동절이라고 하는 것, 가을과 겨울이라고 하죠. 자, 가을 같은 경우 되게 이제 미월 정도 되면은, 미월이면 한 7, 8월 정도 될 거예요. 그러면 이 정도 되면은 나무는 이제 거의 생장을 다 끝난 상태예요. 미월 정도, 뭐 신월 정도 되면 생장은 다 끝났습니다. 열매도 어느 정도 맺을 대로 맺었고요. 근데 우리 눈으로 보기엔 아직도 뭐 감나무의 감이라든가 뭐 사과나무의 사과가 이렇게 뭐 이렇게 크진 않아요. 근데 그거는 그냥 놔두면 우리가 감도 이렇게 그 덜 익은 땡감 같은 거 따다가 집안 같은 데 이렇게 놔두면 잘 익으면서 조금씩 커지면서 수분이 많아지게 되잖아요. 그거는 이제 자연적으로 있는 것이고요. 나무가 영양분을 공급해서 열매를 더 크게 만들고 하는 그런 때는 이제 거의 다 지났고, 이제 날씨가 서늘서늘해지면서 가을 같은 경우에는 뜨거운 햇볕이 필요해요. 뜨거운 햇볕이 필요해 있어야만 그 나무의 결실이 좀 더 당도도 높아지게 되고요. 그렇게 되죠. 그 다음에 이제 가을로 접어들게 되면 나무가 더 이상 뿌리로서 수분을 위로 공급하지 않습니다. 이때 계속 뭐 열매 과실에 수분을 계속 공급하게 되면은 어떻게 되냐면 이제 썩어 잘못하면. 그래서 그것도 자연의 이치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좀 오묘합니다. 그래서 가을 정도 되면 나무가 그 봄 여름에는 나뭇가지를 꺾으려고 하면 물기를 아직 갖고 있기 때문에 나무가 잘 부러지지 않는데, 이제 가을로 넘어가게 되면 나무 자체가 수분을 위로 공급하지 않고 수분은 다 밑으로 내려버립니다. 그러면 이제 그 상태에서는 이제 열매는 어떻게 돼요? 햇빛만 열심히 보게 되면 어떻게 돼요? 수분이 이제 필요 없는 수분이 싹 없어지면서 당도만 이렇게 남게 되면서 익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이제 익게 되면 상당히 맛있게 되죠. 그래서 가을의 나무 같은 경우는 가지를 딱 부러뜨리면은 가지에 습기가 없기 때문에 그때는 똑똑 부러져요. 잘 부러집니다. 겨울나무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가을 겨울의 나무는 줄기에 물기가 있으면 어떻게 돼요? 나무가 이때는 썩게 돼 있는 거예요. 더 이상 나무 자체가 생육하려고 하는 그러한 의도가 없어요. 이때는 가을 겨울에는 어떻게 돼요? 생의가 이제는 없는 것이요. 쉬운 말로 한 해 농사 다 지은 겁니다. 농부가 가장 바쁠 때가 봄하고 여름에 가장 바쁘고요. 가을에 추수가 끝나면, 물론 요즘은 이제 농업 기술이 발달을 해서 하우스를 지고 거기다 대고 또 뭐 이모작 뭐 다른 작물도 키우긴 하지만, 원래적으로 가을에 추수하게 되면은 이제 그 노는 이제 쉬는 거죠. 그죠? 물론 이제 보리 농사 짓는 사람들은 이제 보리에 가는 건데, 그거는 이제 특수 작물이죠. 보리가 이제 겨울에 자라는 그런 식물이기 때문에 또 거기에 맞는 농사를 짓는 것이고, 벼농사에 관해서는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 가을이라든가 겨울에 이 나무라고 하는 것은 생의가 이제 없습니다. 생의가 없기 때문에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동량지목으로 쓸 수 있는 것, 경금으로서 간목을 작발해서 쓸 수 있는 것은, 그래서 이 추절과 동절 같을 때는 생이가 없는 나무다 해서 다른 분들은 이제 설명하시기를 이제 이거를 사목이다, 이제 죽은 나무다 이렇게 뭐 표현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거는 이제 활목이다, 사목이다 이런 표현보다는 아까 말씀드렸죠. 봄, 여름에는 그러다 뭐 가을까지 포함되겠지만 이때는 생이가 있어요. 내가 이 나무라고 하는 것이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고 그 다음에 결실을 맺고자 하는 어떤 생이와 생기를 가지고 있는 때라고 하면, 이제 가을 추수가 끝나면은 이제 그런 생기는 끝난 거예요. 1년의 농사가 이제 끝났고 가을 겨울로 되게 되면 휴수기, 이제 내가 좀 쉬어야겠다라고 하는 휴수기로 들어가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겨울 때 가장 휴수기 가 되겠고, 자월 일양이 동지 후 일양이 시생하면서부터는 이제 어떻게 돼요? 다시 1년 농사를 그때부터 다시 준비를 하게 되겠죠. 그렇게 해서 1년 패턴이 돌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봄과 여름에는 금으로서 작벌하는 그런 것은 없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고, 만약에 금을 쓴다라고 하는 것 아까 말씀드렸죠. 특수하게 그렇게 목이 너무 왕한 경우, 내지는 여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술을 생해주는 용도로서 이렇게 쓰게 되는 것이지만, 이제 가을이나 겨울 같은 경우는 진정한 동량지목으로 쓸 수 있는, 그렇게 해서 경금을 쓸 수 있다라고 하는 계절이 가을과 겨울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뭐 대략 대표적으로 뭐 신월 같은 경우를 대표적으로 예를 들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자,
왕살고 유제면 출장 입상 있다라는 말이 있어요. 출장 입상이죠. 그래서 이런 거는 뭐예요? 간목일간이 신월에 태어나게 되면 어떤 데 태어났냐면 칠살지에 태어났죠. 그죠? 살지에 살지. 그리고 간목이 신월에 태어나면 절지에 해당입니다. 절지. 가장 약할 때예요. 근데 신왕살고 유제라고 하는 것은 신왕 일간이 왕하고 살고라고 하는 건 살도 왕하다라고 하는 뜻이죠. 근데 유제 제함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사주가 구성이 되면 출장 입상이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나가면 명장수가 되는 것이고요. 집으로 안으로 들어와서는 들입자죠. 안으로 들어오게 되면 명재상이 된다라고 하는 그런 뜻을 말하는 겁니다. 이게 대표적으로 제가 예를 들 때는 김종서 장군을 제가 많이 설명을 드립니다. 이 사람은 나가서는 명장이었고요. 호랑캐들을 때려잡는, 들어와서는 명재상으로서 주변 또 관료들을 벌벌벌 떨게 했던 그런 김종서 장군이죠. 옛날 우리 영화 관상에서도 이렇게 나왔죠. 김종서 그 분이 이제 연기를 했었는데 그때는 이제 관상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이제 재미지게 보긴 했는데 그와 같았다고 김조성 장군이 이렇게 멋있었다라고 하는데 자 이렇게 원래는 이렇게 약한 데 태어났는데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있죠. 간목이 이렇게 뿌리가 있어요. 뿌리가 있고 이렇게 되면 일간이 굉장히 왕합니다. 그죠? 일간이 굉장히 왕한데 예를 들어서 이렇게 경금이 이렇게 투출되어 있다. 그죠? 그러면 일간도 인묘에 뿌리로서 왕하죠. 그 다음에 칠살도 이렇게 원령을 타고 올라갔으니까 이거는 굉장히 왕합니다. 그러면 원래 이렇게 얻게 되면 살중신경이 되는 것인데 살중신경이 여기 없다라고 하면 이게 살충신경인 거예요. 그죠? 근데 이렇게 뿌리가 있게 되면은 일간도 왕하고 살도 왕한 거죠. 신왕살고가 되는 것인데 여기에 정화가 있다라고 하면 어떻게 돼요? 정화라고 하는 것은 상관에 해당이 되는데 상관이 이 금을 제하겠죠. 이게 바로 유제라고 하는 거예요. 일간이 왕하고 살이 왕한데 제함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것을 말하는 것이고요. 요거를 국세로 놓고 치면 이건 뭐야? 상관 제살이 되겠죠. 제살, 상관제살 이렇게 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진짜 멋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이거 일간도 왕하고 살도 왕하고 이런 사람들은 맺고 끊는 것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 다음에 상관을 쓰잖아요. 상관. 그 다음에 양인도 있죠. 양인. 그러니까 성격 자체가 이런 사람들은 어줍잖아. 이제 사소한 곳에 목숨 걸고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굉장히 일간으로서 자기 주관도 강하고 살이 왕하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게 칠살이라고 하는 것은 관성인데 관성이라고 하는 것도 칠살이라고 하는 것은 질병이라든가 적군이라든가 이렇게 좀 흉악한 것들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상관으로서 그 흉악한 것들을 제어하는 사람이잖아요. 그죠? 예를 들면 이국종 교수 같은 그런 외과 의사 유명하신 의사라든가 아니면 장성 별 몇 개 달아고 있는 장성이라든가 아니면 정치인 진짜 똘똘한 정치인들도 있죠. 요즘 손혜원 의원이 아주 그냥 핫한 이슈를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저는 그게 썩 나쁘게 보이진 않지만 결말이 어떻게 나오겠죠. 그런 좀 꼭 그분이 아니더라도 이제 맑고 깨끗한 정치인들이 있었죠. 얼마 전에 돌아가셨다고 하는 우리 노회찬 전 고의원 같은 경우도 제가 굉장히 좋아했거든요. 이런 사람들이 어떤 사리사욕 이런 것보다는 좀 대의를 위해서 이렇게 살 수 있는 그런 좀 멋있는 사람들이 이런 국세가 되는 사람들이 된다라고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간목을 작벌하는 용도가 있는 거예요. 근데 만약 정화가 없다라고 하면 경금하고 이거는 목하고 금목상전이 되죠. 이렇게 되면 또 이거는 신왕살고 유제가 아니에요. 신왕살고만 되는 거죠. 이거는 어떻게 되냐면 그냥 적군하고 나하고 맞대응해서 싸우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조폭이죠. 조폭. 나는 왕한테 적군도 왕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제어됨이 있어서 싸우는 게 아니라 그냥 보고 그냥 싸우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조폭이죠. 그냥 마음에 안 들면 싸우고 이렇게 이렇다 저렇다 싸우고 그런 거잖아요. 근데 이거는
반드시 이렇게 제어함이 있어서 유죄가 돼야 이것은 합법적으로서 올바른 자기 가치관을 가지고 올바른 법 테두리 내에서 내가 올바른 처신과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죠? 이 글자 하나 있고 없고의 차이가 엄청나게 크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오늘은 그냥 간목에 대해서 추나절, 그 다음에 추동절에 대해서 간목의 쓰임, 뭐 어떻게 뭐 활목이다, 사목이다 이런 것보다는 이런 표현도 뭐 나쁘다고 이렇게 보진 않지만은 추나절의 목은 그 생육의 공이 있는 생기가 있는 그런 나무가 되는 거고요. 추동절은 한 해의 어떤 그런 자기 할 도리를 다 마치고 나서 이제 다 휴수기로 가는 거기 때문에 더 이상 생장하고자 하는 생기와 생기가 없는 나무기 때문에 이런 나무는 어떻게 돼요? 동량지목으로 베서 쓰거나 또 동량지목으로 쓴다고 해서 반드시 뭐 밑둥 잘라서 뭐 기둥으로 세워서 쓴다라고 하지 마시고요. 가을 같은 때 이제 산판 같은 거 많이 합니다. 쓸데없는 나무들 다 없애버리죠. 그래야 기존에 있는 나무들도 잘 자랄 수가 있게 되고요. 그 다음에 기존에 있는 나무들도 봄, 여름에는 가지치기를 잘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살아있는 나무기 때문에. 근데 가을, 겨울의 나무는 이제 그냥 놔두게 되면 어떻게 나무가 옆으로 퍼져요. 줄기가 옆으로 막 퍼져서 볼품없이 자라게 되는데 그런 줄기들을 가을, 겨울 때 다 잘라줍니다. 다 잘라주게 되면은 나중에 나무가 위로만 이렇게 쭉쭉쭉쭉쭉 위로 이렇게 오르게 되면 어느 정도 이제 나무가 위로 솟구쳤다 싶을 때는 이제 가지를 옆으로 이제 퍼질 수 있도록 이게 모양을 만들어 주는 겁니다. 그런 것도 경금으로서 용도가 있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그거는 추나절에 금을 쓰는 용도하고 그 다음에 추동절에 금을 쓰는 용도는 전혀 다른 것이죠. 춘절 봄, 여름에 금을 쓰는 것은 생육을 더 시키기 위해서 쓰는 것이고요. 추동절에 금을 쓰는 것은 다 자란 나무가 있기 때문에 필요 없는 나무를 잘라내는 것이죠. 잘라내는 거나 아니면 진짜 그야말로 큰 다 자란 나무는 성목 같은 경우는 배다가 기둥으로서 이렇게 대들보로서 쓰는 그런 개념인데 반드시 뭐 동량지목으로 쓴다 해서 삐뚤을 잘라서 쓴다 이렇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필요 없는 가지, 쓸데없는 가지를 쳐서 나무를 더 이쁘게 더 곧게 만들어 준다라고 하는 그런 것으로도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간목이 금을 쓴다라고 하는 개념 이렇게 이해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이제 태어난 월령을 놓고 보게 되면 축월에 태어났습니다. 축월. 지금까지 이제 간목에 대해서 봤고요. 축월을 이렇게 놓고 보게 되면 축월이라고 하는 것 엄동설한이라고 누누이 강조드리고요. 토왕절입니다. 토왕절. 겨울이라고 먼저 쓰죠. 겨울. 그 다음에 토왕절이죠. 축월은 진술충미월은 토가 굉장히 왕하다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해자축 북방이라고 하는 것도 기억을 해 두시면 됩니다. 왜 토왕절인데 해자축 북방을 왜 염두에 두어야 합니까? 라고 하면 자, 자수가 있고요. 이렇게 해수가 있게 되면 이거는 수가 왕해집니다. 토왕절이다 하더라도 그렇겠죠. 그래서 제가 항상 축월은 해자축 북방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만약에 이제 나중 되면 이제 진월이라고 이제 하게 되면 전 계속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임묘진 동방이다라고 하는 것을 누누이 강조를 합니다. 왜냐 진월도 토왕절이 은 토왕절이죠.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인이 있거나 그죠? 이렇게 묘가 있게 되면 이거는 임묘진 동방목을 형성하게 되면 이건 목이 굉장히 태왕해지는 거예요. 해서 토왕절이나 이렇게 이제 글자가 이렇게 조성이 되면 그 방향에 있는 오행이 왕해진다라고 하는 것을 절대 잃지 말라고 하는 차원에서 항상 해자축 북방, 임묘진 동방 이렇게 강조를 합니다. 이왕 뭐 나온 거 쓸까요? 임묘진 동방이고요. 사오미 는 뭐예요? 남방이죠. 남방에 해당이 되고 그 다음에 신요술은 서방이죠. 서방. 서방이 이제 그 서방이 아니고 그냥 서쪽을 뜻한다라고 하는 그런 서방입니다. 그 다음에 해자축 북방이 됐죠. 북방. 그래서 자 이렇게 뭐 이왕 쓴 거 계속 한번 써보죠. 뭐 자 사오미 남방 저 여기부터 해야죠. 그죠? 자, 임묘진 동방은 목이 왕한 계절이고요. 색깔은 청색에 해당이 됩니다. 청색, 푸를 청자죠. 청색에 해당이 됐죠. 그리고 여기를 주관하는 신은 청룡이 될 겁니다. 그죠? 청룡. 그 다음에 여기를 보게 되면 사오미는 남방이니까 여기는 화가 관건이 되는 것이고요.
평가라는 적색이 되겠죠. 붉을 적자, 빨간색을 해당이 됩니다. 여기는 주작이라고 하는 것이 관장하는 옛날 태왕 사신기 보셨죠? 태왕 사신기 뭐 그런 겁니다. 그런 거. 그래서 또 여기 신유술 서방이라고 하는 것은 금의 왕한 계절이죠. 금의 왕한 계절이고요. 여기는 색깔은 흰색입니다. 백색. 그죠? 금은 백색입니다. 그래서 백색에 해당이 되고요. 여기는 어떤 것이 관장을 하냐면 백호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를 또 이제 보면 여기는 수가 왕한 때에 해당이 되고요. 여기는 색깔은 흑색입니다. 검정색, 흑색에 해당이 되고, 그 다음에 여기를 주관하는 신은 현무에 해당이 됩니다. 이 현자가 아마 거물 현자에 해당이 된다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현무에 해당이 되고요. 방향으로 놓고 치면 맞죠? 동방이니까 동쪽이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사오미는 남쪽이 될 것이고, 신유술은 서쪽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해자축은 북쪽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기본적으로 이제 알고 계시고요. 제가 준비를 좀 안 했으니까 다음에 이제 구궁표를 놓고 요거를 다시 한번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그냥 기본적으로 메모를 해 놓으시고요. 구궁표 제가 예전에 보여드렸던 거 있으면은 거기다가 이제 표시를 해 놓으시면 더 좋겠죠. 요거는 이제 지우겠습니다. 별로 의미가 오늘은 별로 의미가 없으니까. 그래서 진월이 아니라 오늘은 추월이 되겠죠. 추월이고요. 겨울에 해당이 되고 엄동이다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이 엄동이라고 하는 거 항상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추월 굉장히 춥습니다. 아까 간목 설명할 때도 추절 내진 동절인 동절에는 나무라고 하는 것이 생기가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런 추월도 마찬가지로 겨울이기 때문에 원래 간목이라고 하는 것 경금이 있어서 작벌할 수 있으면 굉장히 뭐 좋겠죠. 그래서 경금이 만약 있게 된다라고 하면 경금으로서 작벌을 하게 되고요. 경금으로서 작벌을 하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경금이 있다라고 하면 반드시 정화라고 하는 것은 따라가 줘야 되는 거예요. 따라가 줘야. 왜냐하면 정화가 없을 때는 경금이라고 하는 것은 쉽게 말하면 경금을 도끼로 비유를 하자면 도끼 가지고 도끼나 이제 전지가위 같은 걸로 나무에 가지치기를 한다거나 아니면 나무를 이렇게 베는 것인데 정화가 없다라고 하면 그 전지가위라든가 도끼가 무딘 거예요. 나를 세우지 않은 무딘 걸로 간목을 벤다라고 하면 간목이 베어지는 게 아니라 간목이 부서지겠죠. 그렇죠? 그래서 정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정화가 있다라고 하는 거는 이 경금이라고 하는 것을 나를 아주 날카롭게 대장간 같은 데서 이게 불로 이렇게 나를 이렇게 깔끔하게 나를 날카롭게 만드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면 경금이 간목을 작벌할 때 딱딱 필요 있는 데만 깔끔하게 이렇게 베어낼 수가 있겠죠. 그렇지 않으면은 나무가 부서지게 돼 있어요. 오히려 간목이 상해를 받습니다. 해서 이 정화라고 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한 것이고요. 정화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간목이 있어야 또 벽갑 인정을 해줄 수 있는 것이고, 간목이 정화를 살려주기 위해서는 경금으로서 또 간목을 이렇게 쪼개줘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트리플 3종 세트입니다. 간목은 정화가 필요한 것이고, 정화가 있으려면 간목은 경금이 필요한 것이고, 경금은 또 정화가 있어야 단련할 수 있는 것이고, 정화는 간목이 필요한데 그냥 안 되고 경금으로서 쪼개서 정화를 인정해 줘야 된다 라고 하는 3종 세트입니다. 이거는 일간에 따라서도 마찬가지예요. 경금 일간일 때는 경금은 뭐예요? 정화로서 단련함을 좋아한다 그랬죠. 근데 정화가 약하면 어떻게 돼요? 경금을 단련하는 게 아니라 경금이 끄름만 묶게 되죠. 그래서 정화의 불꽃을 세게 만들기 위해서는 간목으로서 계속 정화의 불꽃을 강하게 만들어줘야 된다고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 간목으로서 정화를 살려주기 위해서는 반드시 간목을 좀 쪼개서 잘 탈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정화 입장에서 놓고 봤을 때 정화가 살기 위해서는 뭐예요? 반드시 간목이라고 하는 게 있어야 된다 그랬죠. 근데 간목이 장작이 너무 크게 되면 목다 화식 이렇게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저기 산에 사는 나는 자연이다 보면은 거의 뭐 장작 패는 것은 뭐 거의 날마다 나오는 것 같아요. 뭐 거기 도시가스 들어가는 데서 사는 사람들은 거의 없는 것 같죠. 도시가스가 들어가면 나는 자연인이 아니다, 나는 그냥 일반 시민이다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안 하겠죠. 그래서 그 동네 사람들은 다 거의 장작을 떼웁니다. 뭐 저번에 어떤 분이 질문을 이렇게 올리신 글을 봤는데, 그런데 국유지 같은데 아무데나 들어서 살 수 있느냐? 절대 그러면 안 돼.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거 잘못하게 되면 벌금 과태료 나오고요. 그다음에 그 산 같은 데서 그 함부로 저 장작 떼서 그거 불 피우면 그거 안 되는 거예요. 그 나는 자연인이다라고 하는 프로그램 잘 보세요. 불 피울 때 항상 자막이 나옵니다. 이건 여기는 뭐 군부대 시설 내지는 그 불을 피울 수 있는 허가 구역이다라고 하는 것, 이렇게 항상 표현이 나와요. 그렇지 않은 곳에서 잘못해서 그 불 피우고 그러고 있으면 그 걸립니다. 반드시. 그 다음에 그 국유지 같은 데 가서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것도 안 돼요. 그 다음에 그 사유지 가면 당연히 안 되겠죠. 그거 뭐 주거 침입 되시는 쫓겨납니다. 그런 사람들. 그러니까 결국 거기 있는 사람들은 그냥 자연인이다가 아니라 다 개인 소유의 산을 갖고 있는 사람들로 거의 추정이 되죠. 거의 100%난 저는 확실합니다. 자기 산에서나 그렇게 그 허가받고 이렇게 집 짓고 사는 것이지, 국유지에다 그 집 짓고 그러면 그 국가에서 그거 가만 놔두겠냐고요. 다 몰아내지. 그게 가능하다라고 하면 저도 지금 컴퓨터 들고 글로 가죠. 당연히. 그러면 나라가 유지가 안 되죠. 노숙자들 다 산으로 갑니다. 다 거기다 텐트 치고 다 살죠. 내가 봤을 때 거의 100% 개인 사유지입니다. 사유지에다가 그냥 젊었을 때 이제 돈 벌어가지고 거기다 산 사가지고 그냥 노후에 그냥 편하게 그냥 자연인처럼 살고 싶다라고 해서 하는 거지. 그 너의 산 내지는 국유림에다가 그렇게 절대 할 수 있는 것 아니다 해서, 혹시나 또 그 호기심 나서 가서 그거 짓고 살지 마십시오. 그거 반드시 쫓겨납니다. 걸리면 과태료도 많이 내겠죠. 그죠? 자, 이게 또 쓸데없는 소리를 했습니다. 자, 이거 갑목이 축월에 태어났을 때 작벌하는 용도 경금이 있으면 갑목을 작벌할 수 있다. 그 다음에 경금을 쓸 때는 항상 정화가 있으면 좋다, 이렇게 놓고 봤는데, 이럴 수가 있어. 저 뭐냐면 뭐 그런 배합은 나오진 않겠지만 말이죠. 여기 예를 들어서 경금이 이렇게 있는데 예를 들어서 축월이나 자월도 마찬가지니까요.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병화가 이렇게 투출돼 있어요. 예를 들면 뭐 축월도 마찬가지인데, 축월은 그러한 조합이 잘 안 만들어져 가지고 얘를 이렇게 한번 들어볼게요. 그러면은 이렇게 되면 국세가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어떻게 보냐면, 자, 경금으로서 갑목을 작벌하고요. 병화로서는 조우를 하고, 정화로서는 경금을 이렇게 단련한다, 이렇게 놓고 보면 굉장히 좋겠죠. 근데 경금을 써야 되잖아요. 근데 얘가 이렇게 첩신되어 있으면 이건 안 좋은 거예요. 절대적으로. 왜냐하면 물론 병화가 조우를 하는데 얘는 어떻게 돼? 얘는 깨지게 되는 거죠. 경금 입장에서 놓고 봤을 때 병화라고 하는 것은 칠살에 해당이 돼요. 갑목 입장에서 병화는 식신에 해당이 되지만, 경금 입장에서 놓고 봤을 때 병화라고 하는 것은 칠살에 해당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첩신되어 있으면 얘가 얘를 여지없이 극파를 시켜버려요. 그죠? 그러니까 얘를 쓰려고 했는데 얘가 깨져가지고 다리 하나 절고 있어요. 뭐 쓰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얘가 이렇게 용신으로 쓰려고 하는데 이렇게 첩신되어 있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안 된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만약 이렇게 축월에 경금을 쓰고 정화가 이렇게 단련을 한다라고 봤을 때, 병화는 그럼 여기 이렇게 있는 것보다는 차라리 지지에 이렇게 암장되어 있는 것도, 이런 경우는 나쁘지 않습니다. 이렇게 암장되어 있는 것도. 그죠? 그래서 그러면 이제 사중 병화가 경금을 위에 올라가 가지고 극파하고 그러지 않아요. 그러지 않고 사중 병화로서 용신 조우하는 용도로 쓰는 것이고요. 경금과 정화로서 경금으로서는 갑목을 작벌하는 것이고, 정화로서는 경금을 이렇게 적절하게 좀 날카롭게 이렇게 제어해주는, 통제해주는 그런 역할로 이렇게 보면 되는데, 자, 근데 또 문제가 뭐냐면, 신유술 해자축 같은 경우는 이제 갑목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성장은 멈춘 상태인데 경금으로서 작벌을 하잖아요. 그래서 근데 경금이라고 하는 게 이제 갑목이라고 하는 것이 예를 들어서 이렇게 뿌리가 있게 되면, 이거는 갑목이 좀 큰 나무예요. 뭐 아름드리 높이도 막 한 수십 미터 되고, 뭐 둘레도 사람
성인 뭐 네다섯 명이서 이렇게 뚝 둘러쳐서 할 정도, 이 정도 큰 나무가 되면 이런 거는 진짜 배면 어떻게 돼요? 진짜 궁궐이나 큰 사찰을 지을 수 있는 대들보라든가 큰 기둥을 쓸 수가 있는데, 이게 그렇지 않고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돼 있다라고 하면 어떻게 돼요? 이거는 갑목이라고 하는 게 뿌리가 없는 거잖아요. 뿌리가. 그죠? 그럼 이렇게 되면 뭐냐면, 아까 갑인 이런 식으로 돼 있으면 나무가 크기 때문에 큰 용도로 쓸 수가 있는데, 이렇게 되면 갑목이 약하죠. 갑목이 크지도 않고 좀 작아요. 내지는 갑목이 얇아. 이런 건 어떻게 어디다 써요? 무지갱이로 쓴다던가 아니면은 화목으로 쓴다던가 하는 용도밖에는 없겠죠. 그래서 그래도 이런 사람은 그래도 이거 자기가 갖출 것을 다 갖췄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자존심이라든가 생각하는 마인드는 굉장히 좋은 마인드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뭐냐면, 일간이 약하면 어떻게 돼요? 약한 만큼 그 국세가 줄어들겠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동남 목화향으로 가가지고 일간을 부신해 줄 수 있는 그런 운으로 가게 되면 어떻게 돼요? 사주 국세가 이제 일간이 약한 게 문제였으니까요. 그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일간이 약한 것을 부신해 주기 때문에 좀 더 큰 그 대운 때 내는 그래도 큰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은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주 본다라고 하는 개념이 굉장히 좀 어려워. 그래서 사주 원국만 놓고 이렇게 설명해 주시는 분들도 있어요. 대운, 세운 다 빼놓고. 글쎄, 저는 그게 어떻게 설명이 가능한지는 잘 모르겠지만, 저는 항상 그래요. 사주 원국이 있으면, 예를 들어 이 사람이 교통사고가 났어요. 근데 그냥 사주 원국에서 교통사고 난 거를 설명을 해. 저는 절대 그렇게 설명이 안 되거든요. 왜냐하면 교통사고가 나면 이 사람이 15살 때 났다라고 하면 그 15살에 속하는 대운이 있을 것이고요. 그죠? 그 15살이라고 하는 세운이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더 엄밀히 따지면 이 사람이 몇 월 며칠, 월이라고 하는 게 있을 것이고요. 일이라고 하는 게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와 같이 사주 원국, 대운, 세운 최소한 일진까지 보기가 힘들다 하더라도 월까지는 놓고 봤을 때 이 사람이, 요 대운 같은 경우 이 월 정도에 좀 힘든 일이 있을 수 있다. 이 정도는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원국만 놓고 남편 덕이 있다. 원국만 놓고 결혼을 늦게 해야 된다. 이런 거는 좀 이상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거는 그때 대운을 봐야 되는 거예요. 대운도 봐야 되고 그 안에 세운이 어떻게 짜여져 있느냐 이런 것도 놓고 봐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설명드린 것은 사주 원국을 어떻게 이제 잘 보느냐, 이제 이렇게 그거를 제가 설명을 드리는 것이죠. 자, 이거 이해되시겠죠? 그러면 이제 사주 오늘의 명식을 이제 찬찬히 한번 보도록 하죠. 자, 다시 명식을 보게 되면 갑목일간이 축월에 태어났죠. 자, 갑목일간이라고 하는 것 설명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축월이라고 하는 것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갑목이 축월에 태어났을 때, 갑목이라고 하는 것 축월에 태어나게 되면 일간이 그렇게 왕하진 않습니다. 그죠? 물론 다음 지나게 되면 축월 다음에 인월이기 때문에 인월만큼 왕하진 않더라도, 축월이라고 하는 것은 토가 갑목에 비해서는 토가 다 왕한 거에서 기본적으로 일간인 갑목은 토에 비해서 약하죠. 그죠? 그래서 이거는 기본적으로 제다 신약이라고 하는 그런 기본적인 베이스를 깔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물론 갑목이 축월에 태어나게 되면 정제격이 되겠죠. 되게 정제격인 사람들, 정확하고 정직하고 꼼꼼하고 세심하고, 그 다음에 좀 짠돌이가 많아요. 짠돌이가. 그래서 굉장히 물건 사면 10원까지 이렇게 계산하려고 하고, 택시비 10원, 20원, 그러니까 칼같이 받는 성격들이 정제격들, 정광격들, 그런 정인격들도 약간 그런 성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되게 가계부를 꼼꼼하게 쓸 수 있는 것이고, 그런 것인데, 이 정제격, 정광격, 정인격들인 사람들은 대개 보면 되게 진짜 세심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 이제 투기적인 거 이런 거 잘 못할 거예요. 투기적인 거를 잘 못하고 좀 이렇게 정확하게 정직하게 돈 버는 그런 것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뭐 공직이라든가, 공직 가더라도 재성이니까 재정계통 공직, 재무계통 공직 같은 거 하시면 좋을 거고요. 아니면 이제 전문 프리랜서로 이렇게 가신다라고 하면 뭐 회계라든가 아니면 뭐 세무 같은 것도 괜찮고, 일반 회사에 들어가신다라고 하면 재정이라든가 뭐 그런 쪽, 금전, 그 은행 같은 쪽 이렇게 가셔도 뭐 괜찮을 걸로 생각이 돼요. 이 정제기업들. 그다음에 오늘 연주를 보게 되면 무술 이렇게 돼 있어요. 잠깐만요. 제가 제다신약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무술월이 연도 무술입니다. 그러면 이거 제다신약이
거의 확정적으로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 이거 이렇게 놓고 보면 제다 신약인 것이죠. 제다 신약인 것인데 놓고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이게 제다가 있고요, 신약이라고 있는데, 제다가 물론 재성이 많으니까 그냥 육신만 놓고 보면 재성이 많으니까 돈은 끼고 있다 이렇게 표현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뭐 노력하게 되면 돈 많이 벌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인데, 제다 신약하게 되면은 일단 이 제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신약이 중요한 거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죠. 신약하게 되면 재성을 감당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장미란 선수가 100kg, 200, 150kg를 들어서 번쩍 들었으니까 명예도 얻고 그 다음에 상금도 타게 되는 것이죠. 근데 제가 3교리고 4주에 30kg를 들 수 있는 배짱밖에 없는 사람이 역도 나가가지고 100kg 들면 허리가 무너지고요. 그 다음에 팔도 무너지고요. 그 이후로 한 수년간 병원에서 병원비가 많이 나갑니다. 그죠? 제다 신약도 마찬가지로요. 일간이 약해서 저 재성을 감당할 수가 없게 되면요, 어떻게 되냐면 저 재성이 있으니까 머릿속으로는 돈에 대한, 재물에 대한, 그 다음에 재성이라고 하는 거 유흥오락이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욕심이라든가 관심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놀고 싶고요, 어디 여행 가고도 싶고 돈도 벌고 싶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일간이 약해서 그것을 어떻게 하지는 못해요. 그래서 자칫 잘못하게 되면, 욕심이 너무 앞서게 되면 놀러는 가고 싶은데 돈이 없어요. 어떻게 돼요? 일단 융자를 받습니다. 해서 융자를 받아가지고 이제 놀러 갔다 왔는데 그 융자를 갚지 못한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놀고 나서 빚을 떠안는 그런 경우가 될 수 있고요. 누군가가 투자 여기 하면 돈 많이 벌 수 있다라고 하면 또 은행에서 융자를 받습니다. 대출을 받고, 대출이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신용불량 되면 또 주변 사람들을 붙들고 달달달달 볶습니다. 어머님, 외삼촌, 옆집 아줌마까지 해가지고 이거 하면 돈 많이 벌 수 있다더라, 내지는 뭐 해가지고 또 이렇게 또 투자를 하는데 안 되면 또 다 말아먹죠. 그래서 이 제다 신약인 사람들은 이렇게 대운에서 놓고 봤을 때, 세운에서 놓고 봤을 때 일간이 아직 부신이라고 하죠. 부신이 되지 않았을 때는 절대 사업 같은 거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이때 자기 돈 가지고 하는 게 아니거든요. 분명히 대출을 이빠이 받거나 남의 돈 가지고 이렇게 하게 돼요. 근데 일간이 약했을 때는 어떻게 돼요? 저 재성을 감당을 못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해서 거의 말아먹는 경우가 부직 있습니다. 그래서 대운에서 저 신약이라고 하는 것을 부신해 줄 수 있을 때, 그때 사업을 하더라도 해야 되는데,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면 혼자서는 절대 안 되겠죠. 많은 재물을 혼자서 감당이 안 됩니다. 반드시 비견 겁재가 있어서 저 왕재를 같이 감당을 해야 되니까 주변 사람들한테 굉장히 잘해줘야 돼요. 밥도 많이 사줘야 되고요. 절대 인색하다라는 인식을 상대방한테 주면 안 되거든요. 근데 이 제다 신약인 사람들 굉장히 짭니다. 계산 자기가 잘 안 할라 그래요. 안 할라 그러고, 친구들하고 밥 먹으면 은근슬쩍 화장실 간다라고 해서 계산할 때 어디 가서 짱 박혀 있다가 계산 끝나면 나오기도 합니다. 이게 제사 신약들이 약간 그런 상미들이 있어요. 물론 다 그렇다는 것은 아니죠. 다 그렇다는 것은 아닌데, 제다 신약인 사람들은, 왜냐면 저 신약한 것을 만회하려고 하면 반드시 비견이나 겁재가 있어서 일간을 돕거나, 아니면 인성이 있어서 일간을 도와줘야 되거든요. 인성이라고 하는 것은 자애로운 마음이에요. 자애로운 마음이고, 공부하는 마음이고, 자기 자신을 수행하는 마음, 이런 마음이고, 남들을 측은지심으로 이렇게 베풀 수 있는 그런 마음이거든요. 그죠? 일단 비견겁제라고 하는 건 뭐예요? 내 동기 동창, 내 형제 자매예요. 그러면 이 왕제를 감당하기 위해서는 비견겁제 인성이라고 하는 게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내 주변 사람들한테 난 잘해야 된다고요. 굉장히. 그래야 이 왕제를 감당할 수 있어서 돈을 벌 수가 있어요. 근데 돈을 벌면 어떻게 돼요? 지 혼자 다 먹으려고 하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시는 너하고 사업 안 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예를 들어서 사람들하고 공동으로 일을 했을 때 나는 조금 갚고 주변 사람들을 이 일을 더 많이 주세요. 그러면은 사람들이 너도 나도 같이 하려고 합니다. 그죠? 그래야 되는데 제다 신약인 사람들 욕심이 많아요. 그 다음에 잘 베풀려고도 잘 안 합니다. 그래서 너무 인색하지 말아야 되는
사람들 제다신약이라고 하는 거고, 지금 이제 할 말을 거의 다 했어요. 제다신약인 사람이기 때문에 이 일간을 도와줘야 된다라고 하는 것, 인성이 있어서 도와주느냐, 이제 비견겁제가 있어서 도와주느냐, 이제 이게 차이가 있는데, 인성은 여기서 인성이라고 하는 것은 수에 해당이 돼요. 수, 그죠? 무리에 해당이 되는 거고, 비견이나 겁제는 이거는 뭐예요? 목에 해당이 됐죠. 근데 자, 이때 목이 좋을까요? 수가 좋을까요? 라고 놓고 봤을 때 여러분들은 어떤 것이 더 좋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자, 당연히 인성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인성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도 상관은 없을 때가 있어요. 이건 제가 지금 설명을 드립니다. 오늘 일치가 자수에 해당이 되죠. 자수가. 그죠? 자, 지금 말하는 건 일간이 약하기 때문에 수가 있어서 수생목 이렇게 해줄 수는 있는데, 중요한 건 이제 간목이 이 자의 통근을 못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토가 너무 왕하게 되면 이거는 토가 오히려 수를 이제 억압을 많이 하겠죠. 충은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물론 이제 자축이 요 합하는 것도 잘 봐야 돼요. 이거 자축 합 토로 볼 것이냐, 내지는 준방합으로 해서 자축 합수로 놓고 볼 것이냐, 이렇게 놓고 보겠죠. 근데 예를 들어서 여기가 시가 해시다 이렇게 놓고 봤을 때는 이거는 이제 수 쪽으로 많이 기우는 거고요. 그렇죠. 그런데도 축월은 토항절이면서도 동절이기 때문에 이 정도 되면은 수기운도 어느 정도 있다라고 이렇게 놓고 볼 수가 있는데, 여기에 예를 들어서 화가 없다라고 하면 이 수는 어떻게 돼요? 얼게 됩니다. 화가 없으면. 그러면 이런 경우는 수가 목을 생하는 게 아니라 수가 얼게 되면 나무 뿌리가 이렇게 내려와 있는데 나무 뿌리가 어는 거하고 똑같죠. 그러면 이거 생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나무를 썩게 해서 죽게 만들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화가 충분히 있다라고 하면 수가 있어도 상관이 없겠지만, 그래도 비견겁제가 있는 것이 월등히 좀 낫겠죠. 물론 그럼 비견겁제가 있으면은 뭐 화가 없어도 되냐? 아니죠. 절대적으로 화가 있어야 되는데, 똑같이 화가 있는 입장에서라도 놓고 봤을 때는 수보다 비견겁제가 있어서 토를 이렇게 같이 막을 수 있다라고 하면 그냥 좋은 거죠. 쉬운 말로 이런 거예요. 동네 나갔는데 동네 친구들 서너 명이서 이렇게 나하고 이제 이렇게 싸우고 있는 거였죠. 싸우고 있는데 엄마가 오면 걔네들을 패지는 않죠. 엄마니까 그냥 싸우지 말고 사이좋게 지내라 해서 나를 질질질질 끌고 갑니다. 그래서 나를 끌고 가서 우리 엄마가 나한테 뭐라고 하냐면, 너는 맨날 맞고 다니냐면서 한 대 더 박습니다, 나를. 그래서 우리 엄마는 저 어렸을 때 그랬어요. 그래서 맞고 있어도 말리지도 않고, 맞고 집에 가서 울고 가면 맞고 울고 왔다고 또 혼나고. 그래서 나는 그래서 그런 건 아니겠지만, 이 자수라고 하는 것보다는 비견겁제, 우리 형 누나가 있으면 걔네들 가서 몰래 뒤에서 이렇게 구타도 좀 하고 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비유가 좀 적절했는지 모르겠지만, 수가 있는 것보다는 화가 있고 목이 있어서 토를 이렇게 분재해 주는 것이 어떻게 보면 겨울이기 때문에 더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럼 참, 여기 을목도 있죠. 자, 을목이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이제 겁제, 제가 말씀드렸던 이 겁제인데, 물론 이제 겁제라 하더라도 을목이라고 하는 것은 이 무토를 제할 수 있는 공력은 없어요. 그래서 이 겁제라고 하는 건 지지로 묘목 같은 것이 있으면은 간목이 뿌리가 되겠죠. 근데 천간에 있는 을목 같은 경우는 크게 용도가 없습니다. 비견이라고 하는 것은 지지로 인목이고 천간으로 간목이기 때문에 이 비견 같은 거는 또 용도가 좀 있겠죠. 자, 그러면 생시가 어떻게 주어지느냐에 따라서 또 사주가 또 좀 많이 달라지겠죠. 그러면 이제 생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생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갑자시를 한번 보죠. 자, 갑자시를 보게 되면은 갑자시를 보게 되면은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화가 없다예요. 화가 없다. 조후가 화가 없으면 어떻게 돼요? 조후가 되지 않는다. 그러면 뭐냐면 춥다죠. 어떻게 춥냐? 겁나게 춥습니다. 그리고 억수로 춥습니다. 술중 정화 하나 가지고는 이 엄동을 해동할 공력이 거의 없다라고 놓고 보시면 되는데, 그죠? 이렇게 자수가 또 있게 되면 한습을 가중하게 돼. 한습, 그죠? 한 차갑고 습한 것을 가중하게 되는데, 한습만 가중이 되는 게 아니라 한습이 가중되면 어떻게 돼요? 다 얼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얼게 된다라고 하는 거. 지금 우리나라 지금 축월 지금이
겁나게 지금 추워야 되는데 그다지 춥지 않습니다. 그죠? 요즘 제가 저녁에 한 6시 정도 운동을 이제 거기 바깥에 공원에 나가는데도 조금만 운동을 해도 등에서 땀이 나요. 옛날 같았으면은 땀이 아니라 얼굴 볼때기가 막 얼고 막 그 막 입김도 나고 해가지고 한 뭐 10분 15분 있어 움직여도 금방 추워지고 그랬는데 요즘은 날씨가 너무 따뜻해졌어요. 그래서 이게 비유를 들기가 막 좋지 않아 해서 저 이게 그냥 저 남극의 눈물, 북극의 눈물 있잖아요. 그 추운 때 물론 거기도 이제 뭐 계속 온난화가 돼가지고 안 좋아진다라고는 하지만은 그래도 영하 3, 40도 이렇게 내려가 봐요. 그때 뭐 오줌물로도 바로바로 이렇게 얼어버리는 뭐 그런 거 생각을 하셔야지. 우리나라 가을은 지금 쉬운 말로 초봄이라든가 뭐 늦가을 정도로 봐도 그게 과언이 아니죠. 그죠? 확실히 온난화가 되기는 많이 된 것 같아요. 자, 사주상으로 봤을 때는 이건 굉장히 춥다라고 놓고 봐야 되는 것이죠. 근데 온기가 없죠. 자, 간목, 을목 이렇게 있다 하더라도 온기가 없으니까 힘이 없고요. 그 다음에 천간으로 가불목이 지지로 뿌리가 없죠. 자, 선생님 자수가 이렇게 그렇죠. 자수가 생해주긴 한데 이거는 뭐냐면 음양의 상생의 개념이에요. 상생, 수생목, 목생화, 화생토, 토생금, 금생수, 다시 수생목 이렇게 돌아가죠. 이건 상생으로서 수생목의 개념이지 통근의 개념은 아니라는 얘기죠. 통근이라고 하는 것은 천간에 있는 것이 지지로 뿌리를 내린다라고 하는 것인데, 자, 무토 같은 경우는 축이라든가 술에 뿌리를 튼튼히 내릴 수 있죠. 근데 을목은 어떻게 돼요? 뿌리 들 곳이 없어요. 간목도 뿌리 들 곳이 없고, 자, 갑을목, 목이라고 하는 것이 뿌리 들 수 있는 것, 그 다음에 묘, 진, 미, 해 이렇게 통분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거 외에는 통근이 아니고 해수는 이제 통근이 가능하고 자수는 그냥 상생일 뿐이에요. 그죠? 부목되어 있는 거, 나무가 물 위에 이렇게 떠 있는 거죠. 부평초 같이. 부평초가 뭐냐면 이거 개구리밥이에요. 개구리밥. 옛날에 논에 같은 데 가면은 지금은 뭐 농약을 많이 쳐서 있을지 모르겠지만 개구리밥이 있었어요. 그래서 초등학교 자연 시간에 그 개구리밥 에다가 개구리 가져오라고 해서 그 예전에 개구리 잡아다가 그걸 가져가야 되는데 우리가 그냥 구워 먹고 개구리 밥만 이렇게 또 이렇게 가져갔다고 혼난 적도 있긴 했죠. 옛날에는 어렸을 때 이렇게 먹을 게 이렇게 지천에 널려 있었어요. 개구리도 있었고 미꾸라지도 있었고 뭐 이렇게 이래저래 뭐 까마중 같은 것도 이렇게 뜯어먹고 검은 거 이렇게 동글동글한 거 그런 거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랬는데 이렇게 나무가 이렇게 돼 있으면 이게 부평초 같은 거거든요. 개구리밥. 그러니까 힘이 없는 거예요. 그나마 임수가 투출 안 한 것이 그나마 다행인 것이죠. 핵심은 화가 없다라고 하는 것, 조우가 되지 않아서 한습 가중돼서 전국이 얼게 된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 사주 같은 경우는 목화운으로 가야 발전을 하겠죠. 목화운으로 가야. 그 다음에 병인시를 놓고 보게 되면, 자, 자수가 있다 하더라도 간목이 인에 뿌리를 둘 수가 있어요. 그죠? 물론 간목만 뿌리를 두는 게 아니라 을목도 뿌리를 둘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이 인이라고 하는 것, 병화 입장에서 놓고 봤을 때는 술에 통근하는 건 굉장히 약해요. 근데 시지 인에는 병화 입장에서 인을 보게 되면 요거는 장생처에 해당이 됩니다. 장생처. 물론 이 인이라고 하는 게 인이 여기 있었으면 병화가 더 큰 힘을 발휘할 수 있겠지만, 근데 여긴 아니더라도 이 시지의 인해라도 뿌리를 둘 수 있으면 굉장히 좋겠죠. 그래서 얘도 뿌리를 두고 그 다음에 얘도 여기다 뿌리를 둘 수 있고 을목도 뿌리를 둘 수가 있어요. 근데 그래서 간목도 왕해지고 병화도 이렇게 왕해지죠. 그러면 요거는 능히 이제 간목 입장에서 저 토를 어떻게 해볼 수는 있어요. 해볼 수는 있는데 그래도 재성이 조금 더 왕하다는 느낌은 들고, 그 다음에 식신으로서 이거는 목생화, 화생토 이렇게 하게 되니까 이거는 제다신약이 아니라 이거는 식신생재라고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말을 잘할 수 있고요. 두뇌가 명석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런 사람들은 어렸을 때부터 재물이라든가 돈 버는 쪽 이런 쪽에 관심을 굉장히 많이 가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재능도 출중하겠죠. 그 다음에 이 사람의 가장 핵심 좋은 건 뭐냐면, 물론 인이라고 하는 게 있어서 간목과 병화가 뿌리를 둘 수는 있지만 그래도 병화가 이렇게 투출해 있다라는 것도 굉장한 포인트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천간에 드러나지 않고 지지만 있으면 공량이 굉장히 줄어드는데, 이 사람은 병화라고 하는 식신이 천간에 드러났기 때문에 자기 역량을 겉으로 크게 발산할 수 있는 그런 능력도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식신생재 되면 이런 사람들 머리도 좋습니다. 또 식신생재, 상관생재 되는 사람들이 머리도 좋고 말도 잘해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가르치는 직업 같은 것도 잘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갑자일주인 사람들 특성이 뭐냐면, 대개 보면 두려운 기질, 우두머리 기질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이제 사업을 하더라도 꼬봉으로 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자기 사업을 하려고 하는 그런 어떤 포부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뭐 근데 이제 아쉬운 점은 경금이 있어서 작벌 했으면은 더 좋은 국세로 갈 수 있었을 텐데, 이렇게 삼주가 정해진 상태에서 그 모든 것을 이 시에서 다 갖추기는 어렵죠. 그 갖추었던 시가 어떤 시가 되냐면 경호시가 되는데, 잘 보세요. 자, 제가 말씀드렸죠. 동절이나 신월의 간목은 경금으로서 작벌을 하고 정화로서 경금을 제어를 하고 병화가 있어서 조우하면 된다라고 했는데, 자, 경금은 갖췄습니다. 그 다음에 정화도 투출은 안 돼 있지만 지지를 갖고 있어요. 그죠? 근데 병화가 없는 것은 약간 아쉽지만은 그래도 오화라고 하는 것이 지지에 있으면서 어느 정도 조우의 역할도 할 수 있을 겁니다. 물론 병화가 있는 것에 비하면 많이 미흡하겠죠. 나름대로 요거는 국세를 갖췄다고 놓고 볼 수가 있는데,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이 자수가 오화로 이렇게 빵 하고 충을 합니다. 좌우충 되게 되면은, 이게 동절은 뭐예요? 북방수라고 그랬잖아요. 수가 왕한 계절입니다. 그죠? 그러다고 그렇게 놓고 보게 되면은, 이 자수라고 하는 것은 그냥 이렇게 깨져버려요. 완전히. 그러면 경금만 살아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물론 경금은 축에 통근할 수 있지만, 경금이 잘 통제가 되지 않으면 저거는 칠살로서 작용을 하는 거예요. 오히려. 자, 칠살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경금이라고 하는 것은 완철금이라고 해서 거칠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장화로서 잘 기물을 만들면 뭐 거물로 만들 수도 있고 좋은 기물로도 만들 수 있어서 용도가 있게 되는데, 제어가 안 된다 하면 그냥 거친 금이죠. 그 거친 쇳덩이 가지고 나무를 벤다라고 하면 나무가 깨집니다. 깨져 오히려. 그렇게 되면, 이렇게 되면은 좌우충함으로 인해서 경금이 상해를 받는 거예요. 그죠? 국세는 갖춘다 하더라도 안 좋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보도록 할까요? 임신시 한번 보죠. 임신시가 되면 이거는 자진합수가 되죠. 뭐 자축 이것도 되지만 수가 되고 임수가 투출하게 됩니다. 그러면 갑자기 이건 인성이 왕해지게 되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조우가, 화가 없다, 조우가 되지 않는다, 겁나게 억수로 춥다, 한습을 가중한다, 이것도 똑같은 말을 반복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되면 이게 자칫 간목이 뿌리가 없으면 이거는 수다목부가 될 수 있어요. 수다목부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이 토를 제하는 게 아니라, 이게 목으로서 제하는 게 아니라, 이건 오히려 무토로서 임수를 제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같은 경우는 제다 신약이라서 뭐 목이라든 것이 있어가지고 토를 제하는 쪽으로 국세가 짜여져 있었는데, 임신시가 되게 되면 오히려 토로서 수를 제하고 화로서 토를 다시 도와줘야 되는 그런 국세로 바뀌는 것이죠. 근데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역시 화가 없어서 사주 국세가 수토 혼잡이 되는 거죠. 수토 혼잡. 그러니까 뭐냐면, 흙하고 물하고 뒤범벅이 돼가지고 땡땡땡땡 얼어 있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죠? 이게 좋은 국세는 아니겠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오히려 국세가 바뀌는 걸로 이렇게 놓고 보시면 되고요. 뭐 임신시간이라고 아니고 개유시라 하더라도, 뭐 물론 나무가 부목되고 그렇진 않지만 개유시가 되면 또 개수가 투출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죠? 물론 축중 개수가 투출했기 때문에 정인격은 될 수가 있을 거예요. 정인격은. 그죠?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한습이 가중돼서 사주국세가 매우 춥고 한습해진다라고 하는 개념. 그러면 간목이 어떻게 돼요? 얼게 되는 거예요. 얼게 되는 것. 그죠? 간목만 어는 것이 아니라 모든 전국이 다 얼게 돼서 사주가 좀 많이 형편이 어렵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 진짜 삶이 형편이 어렵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거 잘 한번 살펴보시기 바라고요. 보지 않은 생시들 몇 가지 있을 겁니다. 그것도 한번 살펴보시고요. 말이 또 어떻게 좀 길어졌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오늘 여기까지 하고 내일 또 찾아뵙도록 할게요. 긴 강의 들으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